앞에 화면 볼게요. 리스트 페이징 기능 어떻게 완료를 다 하셨을까요? 우리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응용만 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되게 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좀 특별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페이지라고 하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값을 세팅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려봤었어요. 우리가 결국 만들어야 되는 기능 자체는 리스트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테이블로 목록이 보여지는 이 밑에다가 그리고 글쓰기 버튼의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페이지 번호를 처리를 할 거고요. 그렇게 처리한 번호 아래쪽에 여긴 지금 이제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글쓰기 버튼이 없는 상황이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글쓰기 버튼보다 이것보다 더 아래쪽에다가 페이징 버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 버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애초에 메인에서 보드나 아니요 노티스나 풀이라고 하는 걸 들어왔을 때 이 보드 아이디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 공지사항 게시판을 보여줄지 자유 게시판을 보여줄지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일 때 여기다가 이제 값을 넣어주면 일단 페이지는 1 이런 값을 파라미터로 세팅을 해주면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건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새로운 개념 하나를 배울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파라미터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런 변수가 하나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변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미터를 받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넘겨주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길 거예요. 웹상에서 에러가 나타날 것이고 문제가 생길 건데 이런 상황일 때 내가 파라미터를 굳이 넘기지 않아도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준다면 방금 이 상황 메인 페이지에서 뭐 노티스나 프리를 눌러 보드 아이디가 세팅되는 이 상황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파라미터를 받는 이 자리에다가 어노테이션을 달 겁니다.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아줄 거고 소괄호를 열어요. 이 녀석은 지금 스프링부트에 넘어와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받는 이 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은 사실 그냥 변수 선언만 해주면 알아서 쿼리 스트링에 세팅된 변수들을 그 내용들을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아올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노테이션을 붙인 적이 없었는데 옛날에 스프링 초창기 개발을 할 때에는 이 녀석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쓸 거다라는 상황에 대한 변수를 다 입력을 해줬어야 돼요. 이런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그때는 물론 이 이름이 아니라 무슨 파람이었나 파람스였나 그런 이름으로 썼던 것 같은데 이제는 더 편해져서 그런 걸 쓰지 않아도 알아서 인식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거를 안 써도 되는 애를 굳이 끄집어냈습니다. 왜 끄집어냈냐면 이 안에다가 우리가 디폴트 밸류라고 하는 속성 값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값은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어노테이션이 달려있는 해당 변수 페이지라는 애는요. 바깥에서 이 메서드, 이 요청을 실행시키는 상황 속에 쿼리 스트링에 페이지라는 그 파라미터를 추가하지 않아도 값을 넣지 않아도 얘는 1이라는 값으로 그냥 기본 값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네, 전반적인 코드의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해왔던 거 비슷하게 갈 거예요. 일단 이 페이지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런 조건 하나 줄 거고요. 이걸 왜 주냐면 버튼 자체는 0이라고 하는 버튼을 아예 안 만들어낼 거니까 사용자가 누르는 행위는 못 할 거예요. 근데 요청에다가 이상한 페이지 번호를 끼워 넣어서 보낸다고 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면 return rq.js 리턴 원뷰를 통해 페이지 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줄 겁니다. 여기서 리턴 원뷰를 써야 되는 이유는 리스폰스 바디가 없는데 알림창 띄우고 돌려보내야 되니까 얘를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RQ는 이제 의존성 주입했으니까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게시물의 개수를 세오는 이거 밑에다가 이쪽 자리에다가 근데 얘는 밑으로 좀 옮겨야겠네요. 그래서 아티클스라고 하는 녀석은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리할 로직은 한 페이지에 몇 개씩 보여줄지 그리고
그 리밋이라고 하는 DBMS SQL 문법을 사용해서 몇 번 인덱스부터 몇 개를 가져올지 그거 정해주는 부분 처리할 건데 그거를 당연히 이 녀석 가져올 때 인자로 넣어줘야 되니까 이 녀석을 더 아래쪽으로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int items in a page 우리가 만들었던 변수 이름이랑 동일하죠?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int limit start 이런 식으로 이름도 하나 지어주고요. 여기서는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값에서 마이너스 1 해준 다음에 곱하기 items in a page 이 연산 처리는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때 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int pages cnt 라고 해서 총 몇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는가 그 개수를 셀 때 이 연산하는 것도 우리 했었죠? 여기다가 articles cnt 이 녀석을 items in a page로 나눌 건데 그냥 나누기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눠지는 수 혹은 나누는 수 둘 중에 하나를 더블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소수점 결과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자체를 s.sil 이라고 하는 메서드로서 남겨주고요. 그 다음 이 결과가 정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트로 형전하는 것까지 이거 타이핑하기 어렵고 개념이 힘들었다면 그냥 이 JSP 아티클 매니저 때 했던 거를 가져오셔서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연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이 리밋 스타트랑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를 여기다가 인자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스 CNT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제 필요한 건 JSP 쪽이니까 모델에 담아서 넘겨주도록 하죠. 이것도 페이지라고 하는 것도 필요했었어요. 우리 넘겨줘야 되는 것들 같이 좀 넘겨줄게요. 페이지 이 녀석도 넘겨주고 자, 일단 이렇게 그리고 메서드에 파라미터 추가해주고요. 이거를 똑같이 두 개를 넘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넘겨주고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더바이보다 리밋이 뒤에요 앞이에요? 앞이에요 뒤에요? 오더바이보다 더 뒤로 가야죠. 리밋 여기에는 우리가 받아온 리밋 스타트라고 하는 녀석 넣어주고요. 타가 있는 것 같지?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는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 이래야 몇 번 인덱스부터 몇 개씩 가져올 것인가 우리가 명확하게 세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이런 값들을 가지고 넘겨줄 건데 그리고 이제 이 상황만 놓고 봐도 여기다가 페이지 요청 따로 입력 안 했어요. 근데 10개 잘 나오잖아요. 왜? 페이지는 디폴트 밸류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페이지 2라고 넣어주면 여기 글 번호들 잘 보세요. 26609랑 26582가 있었는데 다른 값이 잘 나오고 있죠? 페이지가 이제 넘어가는 것까지는 완료가 됐어요. 10개씩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버튼 만들어주고 그 버튼 눌렀을 때 실제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런 걸 해볼 거예요. JSP한테 필요한 걸 넘겼으니까 list.jsp로 가서 실제로 화면 구성해 줘야겠죠? 자, 일단은 페이징 관련된 레이아웃을 또 하나 잡아줄게요. 여기 밑에다가 div 하나 만들어서 이 녀석은 페이징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지 UI에 페이징 처리가 되는 이것도 있어요. 데이지 UI 안에 검색 나와라. 여기 왜 검색이 안 나오니?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지? 데이지 UI에 나왔네요. 아까는 없었죠?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페이지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지네이션. 이미 또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굳이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조인 아이템 얘는 조인 아이템이라고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얘는 인풋 태그로서 활용이 되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디자인적인 요소일 뿐이니까 뭐 인풋으로 만들어지든 그냥 이렇게 버튼으로 만들어지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쓰기 편한 건 사실 A 태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A 태그 가지고 그냥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 클래스만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바깥에 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가져와서 여기 레이아웃에 넣어주고요. 이 안쪽에 만들어지는 A 태그한테는 이러한 클래스를 이따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와 놓고 자, 그럼 이 안에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구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대표적인 A 태그 하나가 필요하겠죠. 이 A 태그는 반복문 안에 갇혀야 될 거고요. 반복문 왜 필요하죠? 이게 있어야 내가 계산해서 가져온 값들을 가지고 알아서 버튼 개수를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반복문 안에서 돌아야 되는 상황은 우리가 그 전에 for each 썼을 때 이런 방식으로밖에 안 써봤어요. 순회할 수 있는 요소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꽂아서 쓰는 방식 이거밖에 안 해봤는데 사실 이 for each 문 안쪽에는요 이것만 이런 방식 향상된 포문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begin이랑 end라고 하는 시작값 초기값과 종료 지점을 정할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begin, end. 그럼 이게 begin이 시작하는 초기값이고요. end가 끝나는 값을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이렇게 반복이 돌 때 인덱스 번호를 우리가 이 i 가지고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만약에 1이고 end가 10이면요. 1부터 10까지 반복이 도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현재 반복되는 상황의 이 변화하는 값을 이 바라고 하는 녀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포문에서 i를 보통 쓰기 때문에 i라는 걸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i 넣어준다라고 하면 당장 우리 리스트 페이지를 그릴 때 a 태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 나오는 거예요. 반복될 때마다 처음에 1로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선 스텝을 따로 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속성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할 건데 begin이라고 하는 값에 들어가야 되는 거랑 end라고 하는 값에 들어가야 되는 거랑 우리가 연산을 해서 구해줘야겠죠? 자, 이 연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스크립트릿을 사용해서 from이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end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냈고요. 그 변수들의 값을 우리가 연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값을 넣어주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결국 우리가 스크립트릿으로 from이라는 변수랑 end라는 변수를 만들었던 이유가 이 안에서 쓸 변수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JS를 쓸 거예요. 스크립트릿을 안 쓸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변수 만드는 방식 우리 이거 이미 해봤습니다. 여기서 cset 이거 가지고 변수 만들면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cset 해서 태그 만들어 주고요. cset은 그냥 셀프 클로즈드 태그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여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바랑 밸류를 사용해서 이름은 from 밸류는 연산의 과정을 넣어줘야겠죠. 우리가 모델에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게 있으니까 페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1 근데 이 녀석을 괄호를 하나 씌워서 이 연산은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때 했던 거 그대로 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 얘는 안 넘겨줬군요. 얘도 넘겨줍시다. 이 변수도 여기서 아이템스 인어 페이지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얘까지 한 번 더 괄호를 쏴주고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items in a page. 그다음에 플러스 1이었죠? 이러면 from 완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end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set. 여기는 end. 그리고 여기 밸류에는 end 연산이 그러니까 페이지 마이너스 1인데 이거를 괄호로 한번 씌우고, 그리고 나서 얘를 또 items inner page로 나눠주고, 이만큼을 괄호로 하나 더 씌우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1 해주고, 이만큼을 한 번 더 괄호로 씌우고, 곱하기 items inner page. 이 연산 JSP 아티클 매니저 때 했던 거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rom과 end를 사용해서 begin에다가 from 값 넣어주면 되고요. end에다가 end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낸 이 변수를 EL 가지고 또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 태그에는 i라고 하는 변수를 써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숫자를 가지고 태어날 거니까. 근데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냥 일단 이렇게 하고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2부터 10일까지 나와 있네요. 잠깐만, 2부터 10일까지 나오면 안 되지 않나요? 우리가 연산을 했을 때 이러면 3으로 가면 넘어가지 않겠구나. 지금 뭔가 제가 생각했던 연산이랑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이 연산의 과정에서 목만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처럼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두 녀석을 여기서 연산하지 말고요. 이 두 녀석을 애초에 해석을 옮깁시다. 여기서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으니까. 주석 걸고 주석 걸고. 그러면 int from 이만큼의 연산을 여기다가 해줄 거고, 그 다음에 int end 이만큼의 연산을 여기서 할 것이다. 그리고 from과 end를 넘긴다. 이러면 list.jsp에서 결국 쓸 수 있는 건 동일한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봅시다. 여기가 2페이지면 이제 잘 나오고 있죠. 여기가 10페이지여도 잘 유지가 되고 있을 것이고 11 되면 바뀔 것이고, 그렇죠? 이제 EL에서 자바처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썼던 건데 연산의 결과가 우리가 자바에서 실제로 연산하는 거랑 다른 결과를 뱉어주니까 그냥 컨트롤러 쪽에서 처리하고 만 거예요. 이렇게 처리할 것 같으면 페이지는 필요할 것이고, 얘는 현재 페이지 번호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 얘는 얘도 필요하겠네요. 전체 개수를 알아야 되고, 왜냐면 조건을 우리가 하나 줄 게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겠군요. 이 연산 때문에 필요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에다가 버튼도 좀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는 if 사용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해서 이 녀석한테 from이 1이 아니면 from이 1이 아니면 오케이, 여기다가 AT가 하나 만들어서 이 자리에 %LT 넣어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전 버튼
이거 있어야 우리 1부터 10까지 나오다가 10까지 이동한 다음에 다음 버튼 눌러야 11부터 20 나올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해준 거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잡아주긴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 작업은 여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엔드 연산하고 나서 엔드가 만약에 지금 페이지스 CNT보다 얘보다 크다면 그때는 엔드의 값을 페이지스 CNT의 값으로 바꿔주는 작업. 이러고 나서 엔드를 넘겨야 올바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는 김에 그러면 엔드 값을 가지고서 조건을 또 사용을 해야겠죠. 여기 밑에다가 C if 여기 테스트 하나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엔드가 이거 페이지스 CNT가 필요하겠군요. 넘겨준 거 있죠? 페이지스 CNT 이 녀석과 같지 않다면 그때는 A 태그 또 하나 만들어서 얘한테는 %GT 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고요.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1페이지라고 했을 때 여기 안 나오고 있고 10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게 바뀌지 않는구나. 10이 됐네? 그래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아직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 이제 경로 넣어줘 봅시다. 차근차근 해보죠. 자, 여기 href에다가 이제 실제로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페이지 내에서 파라미터 값만 바꾸면 되거든요. 왜냐면 페이지 번호를 누른다고 해도 결국에는 페이지 띄우는 거니까 파라미터 값만 변경하면 돼요. 그럼 이 파라미터를 변경할 때 여기다가 우리가 리스트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물음표부터 쓰면 돼요. 이러면 리스트까지 그대로 있고 뒤에 파라미터만 변경을 해줘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보드 아이디 이 값도 하나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는 어떤 값 들어가야 돼요? 현재 보드 가져오고 있는 게 있죠. 이 보드에서 .id 에 넣어주고요. %, 달아서 페이지라고 하는 거 변수 만들어주고 여기에도 또 값 세팅해야겠죠. 이렇게 여기 페이지에 들어갈 값은 i 넣어주고 그러면 일단 페이지 이동까지는 처리가 될 거고 여기 이 녀석도 똑같이 보드 아이디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우리가 이 이전이라고 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from -1이지 않을까요? 이전 버튼이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보드 아이디는 그대로 들어가고 페이지가 end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라고 했을 때 2페이지 이동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10페이지 갔다가 다음 버튼 누르면 26386 26386보다 밑에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전으로 돌아가면 여기 잘 나오고 있고 문제가 없죠? 그 다음 이거 누르면 26365 아예 한 10개씩 묶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지금 디자인이 노멀라이징 돼 있어서 숫자가 좀 헷갈려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거는 클래스 입히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니까 데이지 UI 띄워놓은 거 봅시다. 데이지 UI가 여기 있죠. 그래서 제가 쓰려고 했던 게 이 녀석이니까 이거 리스트에 복사해놨죠? 이거 가져와서 클래스 넣어주고 클래스 넣어주고 여기다 클래스 넣어주고 그럼 당장 이 버튼이 디자인이 입혀질 겁니다. 이렇게. 근데 현재 페이지에 대한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지 않으니까 현재 페이지에 대한 효과도 하나 넣어줄까요? 이거는 어디 갔지? 여기다.
다시 보면은 선택되어 있는 녀석이 체크드로 되어 있군요. 이거는 인풋에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이거 말고 이건 사이즈고 이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액션, 액티브. 근데 이 액티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눌렸을 때만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아무데나 막 넣어주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클래스에다가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방식 사막 연산자 같은 거 사용해서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그 녀석은 얘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쪽에 열어주고요. 페이지, 현재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값이 i랑 같으면 이때는 btn active라고 하는 클래스를 여기다 추가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공백으로 둘 거야 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줘야겠죠? 그럼 현재 페이지 10번이니까 10번 선택되어 있는 거고요. 액티브로 이렇게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이 녀석들은 액티브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사이즈만 좀 줄여볼까요? 사이즈 너무 크니까 두 번째 이 정도면 좋겠네요. 그러면 btn sm 이라고 하는 이거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죠. 좀 줄어들었네요. 괜찮죠? 이제 이 녀석 위치만 이동하면 되는데, 위치 이동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잡아놓은 이 녀석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플렉스 주고요. 아니다, 얘 말고 얘는 그냥 이 페이지네이션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자체를 하나 더 묶죠. 이렇게 묶어서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위랑 아래도 좀 띄워주고, 플렉스, 그 다음에 justify center 이런 거 하나 넣어서 가운데 정렬을 그냥 시켜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뭐 로그인해서 글쓰기 버튼이 나왔다고 해도요, 여기 레이아웃 잘 보시면은 얘가 이제 MT2 마진탑 2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살짝 띄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딱 적당하네요. 이렇게 페이징 기능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으로 가는 것과 맨 끝으로 가는 거, 이것도 뭐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냥 그것까지 하고 커밋을 하도록 하죠. 뭐 금방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A 태그를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그냥 페이지를 이거를 가져와서 페이지를 1로 보낸다 라고 해주고, 여기에는 JSP 아티클 매니저 때 했던 것처럼 LT 2개 일단 넣겠습니다. 이 녀석도 클래스 넣어주고요. 얘는 밑에다가 GT 2개, 여기에는 1이 아니라 pages cnt 우리가 가져온 값 사용해서 만들어 준다면 당장 생겨날 것이고, GT 2개가 아니었네요. 이 녀석 누르면 맨 마지막 페이지, 이 녀석 누르면 1페이지, 이런 식으로 문제없죠? 근데 이제 칸이 너무 작아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찌부되는 상황도 있네요. 조금 더 키워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디테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고, 자, 페이징 기능 여기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커밋 남겨드릴 거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